사람들은 처음에 단순하게 이제 물고기를 잡거나 어업을 하거나 이런 아주 단순한 일을 했겠죠. 길을 모르는 선박들이 있겠죠. 초행길 이런 거. 길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품목들, 물, 뭐 소금, 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물 교환도 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아주 착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무역상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겠죠. 그 물품들을 조금씩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싱가포르라는 작은 나라에서 경쟁사회에서 승리를 해야지 내가 이길 수 있다. 뭐 다 함께 같이 가자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대학의 도서관에 가거나 공공도서관 이런 데 가면 당장 앉아서 공부를 안 할 것이면 자리를 맡아놓는 거야.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장준영입니다. 싱가포르는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거의 넘사벽 국가입니다. 2025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 1인당 GDP가 싱달러로 92,930달러,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72,000달러가 되죠. 우리나라가 4만 달러 살짝 넘었는데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 이외에도 국가 경쟁력 지수 이런 것들도 보면 아시아에서는 거의 상위권 탑 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게 국가 청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하지 않은 그런 국가인데 2024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180개 조사 국가 가운데에서 싱가포르가 3위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에서는 당연히 1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32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국가고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싱가포르는 상당히 뛰어난 선진복지국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것이 경제적인 수준, 사회적 발전 정도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나라 자체가 상당히 자연환경, 인문환경은 제외하고 난 다음에라도 자연환경이라는 것도 상당히 척박해요. 천연자원이 거의 없고 특히 물 같은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서 먹고요. 그 다음에 식량, 그러니까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완전히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서 길이가 한 50km 정도, 그 다음에 남북 길이가 27km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싱가포르 지도 모양을 보고 개딱지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서울이랑 좀 비슷해요. 서울이 동서 37km, 남북이 30km 정도가 되니까 서울보다는 조금 더 큰 도시국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 자체가 상당히 작으니까 중앙정부의 통치력이나 행정력 이런 것들이 미치기 훨씬 더 쉬울 것이고 공권력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공권력도 미치는 정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는 상당히 약소국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싱가포르 남쪽에 보면 이제 말라카 해협이 있어요. 말라카 해협은 전 세계 물동량의 70~8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동산 원유도 이 말라카 해협을 다 지나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쪽 지역에서는 일찍이 해적들이 들끓었는데 그 해적들을 얘기를 할 때 오랑라웃이라는 사람들을 아셔야 돼요. 오랑은 인도네시아 말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오랑우탄 있잖아요. 그래서 오랑은 고유명사 사람이 되고요. 라웃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바다 사람인데 이 오랑라웃은 지금도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 말고 인도네시아에 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랑라웃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단순하게 이제 물고기를 잡거나 어업을 하거나 이런 아주 단순한 일을 했겠죠. 그러다가 무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사람들이 동서 교류를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뭐 난파선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길을 모르는 선박들이 있겠죠. 초행길 이런 것들 길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품목들 물, 뭐 소금, 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물 교환도 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아주 착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무역상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겠죠. 그 물품들을 조금씩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해적절이 시작이 됐는데 5세기경에 이쪽 지역을 항해했던 중국의 동진에 법현이라는 승려가 있는데 이쪽 지역을 보고 해적들이 들끓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미 5세기부터 이쪽 지역에 적지 않은 해적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16세기 이후에 들어서 포르투갈이 말라카,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말라카를 점령하게 되거든요. 말라카는 이때 당시에 이슬람 왕국 이었는데 말라카를 점령하면서 식민지 경영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노예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해요. 노예시장을 개척하게 되면서 이 해적들, 오랑라웃 이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또 인질로 잡아가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해적 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해적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우리 싱가포르 여행 가면 센토사 섬이라고 또 따로 있잖아요. 싱가포르 밑에 센토사 섬이 있는데 센토사 섬 근처
근처에 케펠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쪽 지역이 오랑라웃 해적들의 완전 근거지였다. 그러니까 센토사섬을 비롯해서 과거에 불과 한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쪽 지역은 해적들이 들끓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싱가포르 건국이라고 하면 싱가포르 개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사람 스탠포드 래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싱가포르를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개발하면서 이때 당시에 있었던 뭐 노예 시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노예 거래 이런 것들 다 금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강제 이주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없애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해적들이 하나 둘씩 다 사라지게 되면서 싱가포르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식민지 시기 때 초창기에는 싱가포르가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965년도 싱가포르 독립하기 전까지 개발되지 않아서 해적들이 여전히 두문불출하면서 계속 해적질 하면서 지내왔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1965년도에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탈퇴를 하잖아요. 새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처럼 상당히 중요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지도자가 바로 리콴유 총리예요. 이 사람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거의 금수저입니다. 이 싱가포르에서 상당히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중국 화교 출신이고 그다음에 영국에 가서 법학을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았고 변호사로 활동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독립하고 난 다음에 싱가포르는 상당히 가난한 어촌마을, 아무런 발전 가능성이 없는 어촌마을이었고 거기에다가 영국 식민지 시대 때 들어왔던 중국인들, 인도인들, 말레이인들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지상 과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정체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싱가포리언이라는 용어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국민, 우리 한국 사람, 한국인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기는 싱가포르인이라는 국민적인 정체성을 마련하고 이 국민적인 정체성을 통합할 수 있는 언어로서 말레이어나 중국어, 북경어나 뭐 광동어 이런 지방어 있죠. 이런 거, 인도 이런 것들을 차용하지 않고 영어를 국가의 공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 영어 되게 잘하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싱가포르는 대통령은 있어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처럼 강력하지는 않은데 대통령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인을 뽑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역대 대통령을 보면 중국계가 거의 없고 말레이인들이나 인도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선출됐습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렇게 됩니다. 리콴유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일단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싱가포르의 정체성을 만들고요. 그리고 청렴주의, 엄벌주의, 무관용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렴주의는 일단 공무원부터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남아 국가들 보면 대체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낮잖아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상당히 부정부패했습니다. 특히 관료들,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정부패했는데 리콴유가 생각한 거는 공무원들이 받는 일을 하면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상당히 낮으니까 자기의 직위, 자리를 이용해서 부정부패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을 엄청 좋게 대우를 해요. 지금도 국가공무원은 전체 연봉의 한 5%, 상위 5%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잘 나가면 뭐 의사, 변호사 이런 거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공무원, 관료, 고위관료, 이게 정치인, 이게 상당히 선망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청렴한 국가를 만들고 젊은 국가를 만들어요. 지금은 그런 적이 없지만 싱가포르 대학에 유학 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특히 아시아계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계속 꼬드게 하는 거예요. 싱가포르 사람으로 귀화를 시키는 거죠. 귀화를 시키게 되고 한때는 선거를 할 때 대학원 이상 나온 석사 이상, 박사 이상 사람들에게는 선거 투표권을 2장씩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상식적인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시도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그 정도로 상당히 깨끗한 그런 관료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무시무시하게 뭐 태형, 볼기짝을 때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형제도 이런 거 실제로 집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돼 있어서 특히 이런 국제인권단체에서 이 두 개, 태형과 사형 이런 것들을 들어서 상당히 많은 비판, 비난,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이외에도 보안법이나 신문 및 인쇄법, 약물 오남용, 그 다음에 공공기물 파손처벌법 같은 걸로 해서 뭐 껌을 씹어도 안 되고요. 담배꽁초도 함부로 버려서 안 되고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몰래 끌어서 쓰거나 이렇게 해도 벌금을 다 내게 되고 여러 가지 법령들을 만들어 뒀습니다. 태형과 관련해서는 오래됐습니다. 1993년도에 마이클 페이라는 미국인 조그만한 청년이에요. 학생, 청소년. 이 자동차를 한 50대 정도를 파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금을 어느 정도 내고 태형을 6대를 선고를 했었어요. 이게 국가적 외교 문제로 비하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접 연락을 해서 태형만은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형 6대에서 4대로 감형해주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모두 다 실제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기분이 나빴겠죠. 자기 국민이 싱가포르에 여행을 가서 물론 잘못을 했지만 그런 처사를 당하고 있다. 태형이라는 것이 실제로 상당히 무섭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 남성성을 완전히 다 잃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성들도 그렇고 50살, 50세가 넘으면 뭐 태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태형 처벌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인생이 모두 다 한꺼번에 날아가는 그 정도로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아직도 태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 태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무술 유단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뛰어와서 이렇게 후려치는데 저도 직접 보진 않고 동영상으로 봤는데 상당히 무시무시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싱가포르에 가면 도시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법원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결 심판을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됐을 경우 즉결 심판을 해서 엄벌주의,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너는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사형 제도가 있는데 2005년도에 베트남계 호주 사람이 있어요. 응웬통 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항에 들어가다 마약을 소지를 했었거든요. 사형이 구형이 됐죠. 그래서 호주 총리가, 존 하워드 총리가 전화를 해서 절대로 사형만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예외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대국이니까 예외를 두면 강대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앞으로 또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도 어떤 사람들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싱가포르 여행 가시면 거기에 뭐 하지 말라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무관용주의, 아주 엄벌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것이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로 해서 시기별로 딱 나눠서 국가를 발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어촌마을이니까 외국의 돈을 가지고 오자,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산업화 시대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과 경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합니다. 그 작은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세워요. 그래서 싱가포르 섬의 서쪽으로 가면 주롱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은 버드파크, 공원 이런 걸 만드는데 그쪽 가면 공업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하게 되고, 외국인 투자하게 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깎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쉽게 기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요.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되자 70년대는 이제 인적 자원 개발에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 학생들의 진로를 정해놓습니다. 우리나라는 고3 수능 봐야지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이렇게 결정이 되지만, 싱가포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파일럿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일반 여행사, 그러니까 항공기 파일럿도 있지만 뭐 전투기 파일럿도 있고 하지만, 파일럿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항공대학교를 나오거나 이에 상응하는 사관학교를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일찍이 파일럿을 배우는 사관학교를, 기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젊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파일럿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배울 것이냐 공부를 할 것이냐 이걸 명확하게 나눠서 국가가 미래의 인재상을 딱 정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픈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인적 자원도 개발했으니까 이 똑똑한 인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싱가포르가 갖고 있는 입지를 잘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항구입니다. 도시 전체가 섬이기 때문에 무역항, 국제무역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 국제금융이 되고, 그 다음에 IT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 발전을 일으키게 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국민의 1인당 GDP는 4만 달러가 살짝 넘었는데, 싱가포르 달러로 4만 달러 좀 넘었는데, 20년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1만 3천 달러 이상, 그러니까 175% 이상. 이 시기에 2003년부터 2023년까지의 그 경제적인 변곡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GDP 성장률, 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70% 이상 성장했다는 것은 거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 사람들도 느끼고 어느 정도 약간 느끼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랑 약간 닮아 있다라는 것이 이 두 나라 한국과 싱가포르의 공통적인 특징은 압축적인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해서 한 90년대까지 30년 정도, 싱가포르도 역시 마찬가지로 20, 30년 정도의, 물론 소득 격차는 차이가 나요. 싱가포르가 2배 정도 더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면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짧은 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랑 싱가포르는 척박한 환경에 가진 거는 인력밖에 없었다는 거. 싱가포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장, 그러니까 분배보다는 성장에 관심을 두고 국가의 모든 정책이 거기에 올인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양적인 성장을 했지만 과연 질적으로 성장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내에서도 소득 불균형 문제가 요즘에 계속 불거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 불평등, 싱가포르는 HDB라는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그 공공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나라가 작잖아요. 나라가 작다 보니까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집을 여러 채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작은 집에다가 보통 사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분, 싱가포르로 이민 가서 사시는 분의 집을 몇 번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갔는데 작아요. 4인 가족인데 우리나라에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그 정도인데 그게 정부에서 혜택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거의 최대 평수, 최대 크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물론 큰 평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더 큰 집에 살고 싶다, 돈이 있으니까 좀 더 큰 집에 살고 싶다라는 욕망, 열망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꺾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물론 그 기술을 배워서 일찍이 산업전선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이게 좋은데, 그러나 싱가포르의 국민들도 특히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냥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최근 한 20년 동안에 보면 10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4%, 5%에서 최근에 거의 40% 가까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싱가포르에는 대학이 8개 정도가 있는데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싱가포르 국민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만 싱가포르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제일 좋은데 거기는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영국이나 호주 이런 데로 유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교육 수준이 낮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 진입장벽, 대학 교육에 대한 진입장벽을 상당히 높여놓으니까 싱가포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싱가포르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키아수이즘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키아수라는 것인데 이 용어는 중국에서 이제 들어온 용어고요. 1980년대 군대, 싱가포르 군대 내에서 이제 만들어진 은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군대니까 여러 가지 군사작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남들보다 모든 일을 잘해야 되고 남들에게 못하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되고 내가 항상 최고여야 된다, 1등해야 된다 라는 그런 능력 우선주의, 뭐 영어로 메리토크라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관료가 되고, 관료가 되면 연봉 상위 5%에 올라가니까 무조건 딴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경쟁사회, 싱가포르라는 작은 나라에서 경쟁사회에서 승리를 해야지 내가 이길 수 있다, 뭐 다 함께 같이 가자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대학의 도서관에 가거나 공공도서관 이런 데 가면 당장 앉아서 공부를 안 할 것이면 자리를 맡아 놓는 거야. 우리 옛날에 대학 다닐 때만 메뚜기 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메뚜기도 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냥 자리 잡아놓고 자기 일하고 오는 거예요. 지하철 MRT 타고 가는데 자리 비켜주고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지 않을 거면서도 일부러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못 앉게 하거나, 그러니까 나의 사적 영역 이런 것들이 침범받거나, 아니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뭐 나눠준다, 내가 당장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꼭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상당히 이기적인 행위가 싱가포르 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꼬는 차원에서 1990년대 싱가포르의 한 만화가가 미스터 키아수라는 만화를 만들고 이것을 막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끊었다가 최근에 다시 또 그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싱가포르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국민들 속에서 상당히 횡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3년도 정부 차원에서 가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이렇게 하면서 캠페인을 벌여요. 우리나라에 과거에 90년대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네타시오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 내가
내가 최고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 계속 내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을 이 키아수라는 하나의 싱가포르의 독특한 문화 코드로 탄생을 하게 됐고요. 지금도 싱가포르는 자기네들이 내가 공동체가 아닌 내가 개인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리관유 총리가 싱가포르를 개국하면서 내세웠던, 그리고 1990년대에 아주 강력하게 내세웠던 이데올로기로서 아시아적 가치와 상당히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집단, 싱가포리언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내세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싱가포르의 준법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사람들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일부러 담배꽁초도 버리고 쓰레기도 일부러 몰래 버리고 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이거든요. 묵었던 숙소 친구들, 제 또래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젊은 친구들은 당연히 정치 얘기 하지 않겠죠.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싱가포르 정치 체제가 거의 독재,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거의 관심 밖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밤에 몰래 그 공원 있는 데서 맥주를 마셨거든요. 몰래 맥주를 마셨는데 맥주 빼는 걸 다 잘 처리를 해 몰래 버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그러니까 준법 정신은 상당히 높다라고 하지만 정부의 엄벌주의 이런 것들은 강요된 것이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키아수 문화 이런 것들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2023년도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17살 먹은 소녀가, 이 소녀는 필리핀에서 이주해온 소녀예요. 그래서 아빠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기 SNS에 이렇게 자랑을 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명품 가방이 원래 살던 싱가포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래요. 우리나라 돈 한 8만 원 정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그래서 바보야, 너 왜 이거 명품도 아닌데 왜 이런 걸 쓰느냐, 너 진짜 바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댓글로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글을 썼대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다시 또 댓글로 내 기준에서는 이게 명품 가방이다 라고 쓴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때 당시에 그 로렌스 웡 부총리가 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싱가포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비싼 거 좋은 것만 따지게 됐느냐, 그래서 저 소녀가 필리핀에서 이민해온 저 소녀가 상당히 무지하다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우리 같이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국가적인 미신, 사회적 명성 이런 것들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이 당신 월급이나 깎고 얘기를 해라, 당신 좋은 집에서 사니까 우리처럼 힘들게 사는 거 제대로 느끼고 있느냐, 출근은 MRT 타고 하느냐 버스 타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정치인들을 엄청나게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싱가포르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층 간, 세대 간 불평등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통계를 보게 되면 아시아 사회에서 싱가포르의 불평등 사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느끼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거의 고도 성장 자체가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국제 질서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정책들에서 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MZ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하더라도 딩크족이 되거나, 물어보면 뭐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집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싱가포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2024년도 보면 출산율이 0.97명 정도, 1년 0.97명, 한 명도 되지 않죠. 우리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여기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싱가포르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200만 명 이상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임시 거주자들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점들과 어느 정도 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수치는, 이게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이 나라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을 좀 많이 따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에는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관세 협상도 다시 재조정되면서, 그래서 최근에 그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물건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졌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쓴다
라고 하면서 국제 무역 질서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싱가포르도 외부의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2024년도에 들어서 싱가포르가 총리가 새로 바뀌었는데 네 번째 총리가 됐거든요. 그 독립 이후에 네 번째 총리가 로렌스 웡이라는 과거의 부총리가 이제 총리로 승계가 됐는데,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기존의 총리들과 다르게 흑수저 아니면 동수저 정도 되는 사람이 되게 평범한 집안의 출신이에요. 물론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기존에 리콴유 총리나 그의 아들 리센룽, 그 다음에 고촉동 총리, 이런 사람들 영국에서 많이 유학을 했고 영국과 가까운 그런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의 국제 질서를 더 인지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가 작년 2024년 싱가포르 독립기념일에 나와서 새로운 구호를 내세웠는데 포워드 싱가포르라는 것을 내세우게 돼요. 포워드 싱가포르. 그래서 경제 문제, 가족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지금 현재 싱가포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완전히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완을 해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그런 싱가포르를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일종의 능력 우선주의, 메리토크라시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종의 메리토크라시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회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성공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사회적 지위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공동체보다는 개인에 대한 개인이 좀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무관심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많이 닮았고요. 그리고 고도성장 이후에 오는 성장 이후의 분배, 이 모습에 대해서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아시아적인 관점에서 기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교적 질서가 길들여져 있으면 모았던 그 재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굳이 사회에 내놔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싱가포르 정계에서는 기부 문화를 좀 더 많이 확산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점도 우리나라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기부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색한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계층 간, 세대 간 갈등,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도 싱가포르에서 역시 동시에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